죽겠다. 뇌수가 쓰나미를 치네. 잠에서 깨는 순간 맞지도 않고서 뇌수술을 받은 듯한 숙취가 밀려들었다. 머릿속에서 두뇌가 좌전하며 태양계 주변을 맴도는 기분이었다. 평형 감각이 마비됐는지 눈앞에 세상이 핑핑 돌며 대지가 살아서 꿈틀댔다. 정신이 어찌란 게 딱 토하기 좋은 울렁거림이었다. 우액, 우욱, 우액. 밤새 퍼마신 술을 다 개워냈더니 한결 속이 편해졌다. 하지만 숙취로 인한 두통은 가시질 않았다. 가만 여기가 어디지? 자주 와본 곳이기는 한데 내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다. 매번 내 선량한 마음과는 다르게도 일이 더럽게 안 풀렸을 때마다 이곳에서 늦은 아침을 맞이하며 두 눈을 뜨곤 했다. 이런 연병 또 다 날렸네. 다 날렸어? 여기는 꿈과 한방의 도시 강원도다. 카지노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기도 했다. 2달 전 어느 한 인간의 소녀와 쿨거래하며 목돈이 좀 생겼는데 유흥과 술 그리고 도박을 끝으로 모두 다 탕진해버렸다. 돈이야 금방 또 생기겠지만 지금 당장은 땡전 한 푼도 없는 처량한 처지라서 컵라면조차도 사 먹지 못했다. 이런 막장 같은 일은 늘 반복되었다. 돈을 다 날리자 주머니가 허전해지며 상실감이 공복처럼 밀려든다. 무일푼일수록 유독 배가 더 고픈 법. 그래서 가난은 늘 배고픔을 동반했다. 제법 날씨가 쌀쌀하네. 여름이 지나고 금세 가을이 찾아들었다. 이제 막 초가을에 접어들었는데 제법 바람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항상 빤스 한 장만 딸랑 걸치고 동네 방네 떠돌아 다녀선지 더위는 버틸만한데 추위에는 맥을 못 준다. 이제는 춥고 배가 고프네. 딱히 오고 갈 곳도 없는데. 인생의 패배자가 가장 흔하게 겪는 좌절감 중에서도 암울한 현실을 대표하는 세 가지였다. 춥고 배고픈데 오갈 곳도 없는 현실이야말로 인간이 느끼는 좌절 중에서도 신이 내린 가장 큰 형벌처럼 암울한 것이다. 이 순간만큼은 난 신이지만 인간처럼 좌절하며 신이 내린 형벌을 받는 암울한 기분이다. 젠장 언제 또 걸어가냐? 여긴 내 관할 구역이 아니라서 큐피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제약만 아니었다면 난 벌써 쿨거래를 성사시키고 모범 택시를 콜하며 진작에 서울로 향했다. 그럴 수가 없으니 서울까지 2발을 바삐 옮겨야 했다. 연병 차비는 좀 남겨두는 건데. 그렇게 장작 7일의 대장정을 거치며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서울에 다다랐다. 그러게 염원하던 서울 땅을 밟았지만 당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끼니조차 못 때우는 처량한 신세였다. 이런 망할 개새끼 네가 그렇게 잘났냐? 굶주림에 지친 내 앞을 지나치는 한 여인. 백주된 앞부터 술이 걸쭉하게 취했는지 제대로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위태롭게 옮겼다. 네가 감히 날 찼다 이거지? 두고 봐 내가 어떻게든 복수해줄 테니까. 그 잘나빠진 니놈 인생 내가 어떻게 망치는지 한번 보여줄게. 대충 여자의 술주정만 들어봐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전혀 남자한테 까였네. 까였어. 여자가 대낮부터 혼자 만취해서 거리를 대놓고 배회할 정도면 이미 인생이 막장인 셈인데 저 여자를 차버린 남자의 안위가 사뭇 걱정되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듯 이별할 때는 지난 날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자에게 미련을 남겨서는 안 됐다. 우구구우구. 여자는 재촉하는 걸음을 멈추더니 이내 입덧을 하듯 손을 들어 입을 틀어 막고 구역질을 힘겹게 해댔다. 분명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비위가 상하며 위액이 역류하는 단순한 토악질일 테지만 저토록 여자가 만취하게 된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임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혹시 입덧이면 자기를 찬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나? 그런 절박한 사연이라면 사랑의 신 큐피드가 발벗고 나설 상황이었다. 우액. 여자는 전봇대를 붙들고 맞짱을 뜨는지 박치기를 하듯 고개를 처박으며 시원하게 속을 개워냈다. 만취한 여자의 너저분한 모습은 마치 술만 마시면 똥 오줌도 못 가리는 나와 동병상련해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너도 나랑 같은 과구나? 날 많이 닮은 여자의 비참한 마음을 통감하며 술이 깨거든 쿨거래를 제안하기로 했다. 어차피 사랑 따위가 아닌 잔인한 복수가 될 테지만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셈이니까 큐피드의 일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다. 원래 법률은 제멋대로 해석하기 나름이라지만 어떤 높으신 분들이 자신의 잘못에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자꾸 뻔뻔하게 발뺌하며 너무 억지 논리를 주장하니까 나도 억지를 좀 부리기로 했다. 이런 연병 기분이 더러워서 술이 안 받네. 여자는 시원하게 속을 다 개워냈는지 손을 들어 손등으로 입 주변을 닦았다. 그리고 어딘가로 향하며 다시금 발걸음을 위태롭게 옮겼다. 어느 한 오피스텔로 향한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지나치며 계단을 힘겹게 올라서 2층 201호의 문 앞에 멈췄다. 현관문에 대고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물론 여자의 뒤를 졸래졸래 따르며 난 집 안까지 발을 들였다. 분리형 1.5룸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평수가 꽤 넓었다. 거실이 특이하게 넓은 독특한 구조로 방의 용도를 대신했다. 씨발 다 족가라 그래. 여자는 욕을 남발하며 침대 위로 몸을 던졌고 그대로 골아떨어졌다. 술에 취한 정도로 봐서 여자는 다 늦은 저녁에나 일어날 듯했다. 그렇다는 건 여자가 깨어날 때까지 여긴 내 집이나 다름이 없었다. 내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며 냉장고 안을 살폈다. 술꾼답구만. 여자는 남자한테 까이기 전부터 이미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상태였다. 술이 떨어지면 불안한지 냉장고 안은 500ml의 맥주 캔과 375ml의 소주 병이
각각 3대2 비율로 가득 채웠다. 그렇다는 건 맥주 65%에 소주 35%의 비율로 조제한 소맥을 선호하는 게 분명했다. 일반적인 황금 비율의 소맥보다는 알코올 도수가 조금 더 높아서 목 넘김이 살짝 걸리는 듯한 첫 잔의 강렬한 느낌에 원샷을 때리기가 버겁지만 술잔을 비움과 동시에 치기가 확 올라서 정신이 몽롱해진 기분을 만끽한다는 의미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일명 술뽕으로 불린다. 그녀는 길다방 미스 고와 같은 프로 알콜러가 분명했다. 술을 마시는 취향도 나랑 똑같네. 나와 공통점이 많을수록 인간의 사회에서는 암적인 존재였다. 얘도 정말 막 사는 인생이구나. 아무튼 식탁 위로는 빈 술병과 먹다가 남긴 안주가 늘어져 있었다. 진정한 프로 알콜러답게 집안 꼬라지가 아주 개판이었다. 그래도 닌겐이면 닌겐답게 집안은 좀 치우고 살지. 여자가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돌아올 때면 옷가지를 막 벗어던졌는지 그녀가 착용했을 팬티와 브라자 그리고 스타킹처럼 민망한 요소들은 마치 애로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것처럼 소파 위로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그 중에는 매우 선정적인 카터 벨트와 하이 니삭스도 있었다. 알콜과 애로의 적절한 조합은 여자가 쾌락의 향연을 즐긴다는 의미기도 했다. 완전 내 스타일인데? 아무튼 여자가 냉장고에 채워둔 맥주를 몇 캔 챙기며 난 욕실로 향했다. 오, 욕조가 다 있네. 요즘 오피스의 디자인답지 않게 모텔처럼 욕실에 욕조가 딸려 있었다. 무더운 한 여름날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들판에 놓인 똥개처럼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욕실 바닥에 나뒹굴려 했지만 그건 욕실에 딸린 욕조에 대한 예가 아니었다. 자고로 욕조의 올바른 쓰임이라고 함은 바로 거품 목욕이었다. 간만에 거품 목욕을 즐기려고 따뜻한 물로 욕조를 채웠다. 하지만 거품을 낼 임욕제가 없었다. 하는 수 없지. 거품만 생기면 되니까. 급한 대로 비누와 샴푸와 치약을 물에 투척하고 팔로 휘휘 저으며 거품을 냈다. 그렇게 욕조에 몸을 담그자 살같이 조금 따끔한 게 상처를 소독하는 기분이었다. 뭐든 100% 만족할 수는 없으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불만을 품지 말고 때론 부족함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 했다. 따뜻하게 따끔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고 목구멍에 감기는 시원한 맥주가 상쾌함을 더했다. 크 좋다 좋아. 지상 낙원이 따로 없구만. 천국과도 같은 지상 낙원이란 육체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을 향한 동경이 아닌 삶에 녹아든 소소한 행복처럼 마음이 평온해지는 영혼의 안식처였다. 그런 의미로 여기는 내게 지상 낙원이었다. 술도 많이 있고 술 친구를 해줄 여자도 있겠다. 난 방바닥에 온기만 살짝 맴돌면 아무데서나 코를 골며 잠을 잘 자니까 당분간 여기서 지낼까?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속의 대한민국의 가을이란 여름과 겨울의 중간 틈에 꼽사리를 끼다가 날씨가 어중간한 탓에 미움을 받아서 봄과 함께 내쫓기듯 계절의 변화를 느낄 새도 없이 선선한 날을 몇 밤 보내면 언제 찾아온지도 모를 허무함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그럼 곧 겨울이 성큼 다가와 버린다. 추위에는 장사가 없지. 아직은 초가을이지만 지금부터 혹한기의 겨울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했다. 이곳에서 여자에게 얹혀 살면 아무쪼록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어차피 남자에게 까인 여자도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할 테니까 서로 협력해서 상생하는 셈이었다. 그래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제 곧 겨울의 매서운 한파가 불어 닥칠 테지만 추위를 피해서 지낼 곳이 있음에 안도의 한숨이 나오며 마음에도 평온이 깃들었다.